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코인 테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꾸준한 기관들의 사랑을 받은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개의 테마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라고 하면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면 그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코인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면 24년 말에 생겨났거든요.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엄청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요. 정말 이 하이퍼 리퀴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좀비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반토막도 더 난 적도 있지만 최근에도 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뭐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신고가 근처에서 놀고 있다. 아마 트레이더들은 이런 걸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매물이 없으니까 뭐 올라갈 때 산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하이퍼리퀴드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근에 소식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한 ETF를 원래는 출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블랙락이다, 뭐 최근에 모건 스탠리다, 뭐 피델리티다 워낙 많으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요거를 뺐고요. 대신에 하이퍼 리퀴드 ETF를 출시를 했고 또 실제로 본인 자산 운용사들도 하이퍼 리퀴드를 꾸준히 매수를 해서 코인리스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을 때도 기관들이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하이퍼 리퀴드다. 그리고 넓게 보면 디파이다. 최근에 디파이 쪽이 좀 강세가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전에도 이게 시가총액 12위가 벌써 돼버렸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쳤는데도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시총이 10이고 심지어 ETF까지 있는 알트코인 중에 단독 ETF 있는 것들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형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이낸스와 업비트와 비썸에 상장이 안 돼 있는 굉장히 독특한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 상장이 안 됐을까 보시면 대부분은 경쟁사기 때문에 워낙 하이퍼 리퀴드가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니까 상장을 안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그나마 26년도 2월 달에요. 코인베이스에서는 하이퍼 리퀴드를 상장을 해주긴 했습니다. 아마 코인베이스도 하기 싫었을 텐데 독특한 계약 구조가 나중에 드러났죠. 원래는 하이퍼리퀴드에서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 있었는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서클과 거의 한 몸이죠.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하이퍼리퀴드 니네 USDC만 써. 니네 거 쓰지 마. 이게 어느 정도 뭐 좀 계약이 채택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이퍼리퀴드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USDC만 쓰는 조건으로 뭐 상장을 해주고 뭔가 남모를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이 됐다. 그러니까 업비트나 뭐 빗썸에 없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 1, 2주 됐을까요? 인젝티브라는 업비트에 있는 코인이 그나마 하이퍼 리퀴드에 비하면 거의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금융 쪽에 특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아류작으로 뭐 대체 투자로 좀 괜찮지 않나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뭐 비슷하게 가진 않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하이퍼리퀴드 아직 안 늦었어. 매수할 거야. 이런 실제로 기관들, 개미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많이 올라서 나도 부담스럽다. 기관도 부담스럽다. 둘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이 오르면 기관들도 부담스럽겠죠. 우리만 해도 1년이 넘게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은 뭐 후발주자 느낌이 나는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예전에 제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 이 크립토 겨울은 끝났다. 그분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니스왑이라는 이제 제2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월가가 온체인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진출할 때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유니스왑이 2030년까지 $100 가즈야. 한 40배 지금 가격에서 올라가는 가격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른 디파이에 지금 2인자가 더 오를 수도 있어. 이 기사에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나름대로 긴 보고서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제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이 아마 TVL이 37배나 2030년 들어서 커질 것이다. 왜냐면 RWA랑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뭐 국채 토크나 주식 토크나 이런 거 다 합쳐서 엄청 커질 거야. 그래서 유니스왑도 지금 가격보다 한 40배 정도 올라갈 거야. 뭐 지금 한 3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스탠다드 차터드가 밀어서 그런지 최근에 유니스왑도 막 꿈틀꿈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여러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30년까지는 40배인데 올해는 한 2배 정도 오를 거야. 뭐 이렇게 올해니까 한 6개월 뒤 정도를 얘기하겠죠. 뭐 이런 가격 전망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가격 부분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탠다드 차터드가 주장을 하는 게 26년도에 유니스왑은 6.5달러 갈 것이다. 지금 뭐 3달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 갈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레퍼런스라고 해서 넣어놨는데요. 연말까지 이더리움은 한 4,000달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정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2000 이제 30년 이 파란색 네모를 친 데를 보시면 유니스왑은 100달러까지 갈 거야. 그리고 이더리움은 4만 달러까지 갈 거야. 10배나 올라가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50만 달러 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더 이제 주목받을 부분은요. 이 중간에 빨간색 중간에 보면 이더리움 유니스왑, 비트코인 유니스왑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 개의 이더리움을 몇 개의 유니스왑으로 바꿀 것인가, 한 개의 비트코인을 몇 개의 유니스왑으로 바꾼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유니스왑을 분석을 해놨다는 겁니다. 26년 보시면 한 개의 이더리움은 유니스왑 615개로 살 수 있어. 비트는 15,000개면 살 수 있어 했는데 2030년 되면 400개면 충분해. 5,000개면 충분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니스왑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굉장히 불리시한 디테일한 보고서를 통해서 좀 가지아를 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다가 코인의 시조세라고 하면 어떤 자산운용사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디파이 쪽에 2인자, 3인자, 4인자도 있으니까 잘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에이브 또는 아베라는 프로토콜도 굉장히 저평가됐어. 요거 1년 내에 한 2배는 최소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또 저점 매수 가이드라는 걸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브 토큰은 수익도 잘 나오고 현금 대비 저평가가 돼 있다. 근데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죠. 코어 개발자들도 이탈을 했었고, 예금 유출로 어려움을 겪었다. 쉽게 얘기하면, 온체인판 은행에 가까운데요. 코인 은행인데, 최근에 켈프 다오의 해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헬프다오랑 엮이면서 야, 이 에이브에 넣은 것도 뭔가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서 최근에 좀 가격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에이브 또는 아베는 올해만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지금 성과나 수익이 강조되는 시국에서 그래도 에이브는 돈 여전히 잘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밑에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에이브 외에도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하이퍼리퀴드 좋을 것이다. 유니스왑 좋을 것이다. 또 나오네요. 스카이, 메이플 등을 꼽았다. 그러니까 디파이 쪽을 좀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쪽이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요. 뭐 테마가 어떻든 저쩌든 아무 반응이 없을 거고요. 잘 나가고 있을 때야 1인자가 잘 나가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말은 누구야? 이거는 잘 나갈 때,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디파이 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꾸준한 디파이 관심 속에서 제2번 말 누구야? 3번 말 누구야?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코인의 뭐 디파이 쪽은 지금 살아있다. 뭐 크립토가 다 넘어간 게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디파이 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도대체 하이퍼리퀴드랑 유니스왑과 에이브가 엮이면 다 디파이 같은데요. 뭐가 다를지를 굉장히 쉽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유니스왑과 하이퍼리퀴드 에이브. 유니스왑은요, 그냥 현물을 수합한다. 비트를 이더로 바꿔주세요. 이더를 스테이블러 코인으로 바꿔주세요. 이 현물 수합이 주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온체인판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퍼리퀴드는 아시겠지만 무기한 선물 거래소, 롱숏을 올라요 내려요를 이제 베팅하기 때문에 온체인판 CME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브는 코인 은행이라고 했죠. 예치랑 대출을 담당하는 JP 모건까지는 아니겠지만 JP 모건을 꿈꾸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겁니다. 디파이어도 역할이 다르죠. 근데 레버리지를 보면 하이퍼리퀴드는 최대 수십 배. 그러니까 유니스왑이나 에이브는 막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진 않지만 하이퍼리퀴드는 롱숏이기 때문에 수십 배를 위아래로 베팅을 하고 막 중독이 되겠죠. 수수료 25년 전체 수수료나 매출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의외로 유니스왑과 에이브가 하이퍼리퀴드보다 전체 수수료나 매출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가 돈을 잘 버는 거지 매출은 이들보다는 적다. 그리고 인원 자체가 11명,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유니스왑이 전체 수수료나 매출은 압도적이다. 그 다음이 에이브고요. 그 다음이 하이퍼리퀴드다. 근데 왜 하이퍼리퀴드가 그렇게 잘 나가느냐? 이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을, 매출의 대부분을 97%를 하이퍼리퀴드를 바이백하고 소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한다든지 소각을 쓰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반대로 유니스왑은요. 하긴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냥 거버넌스 토큰이어서 가격과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 말에 한 25년 11월쯤에 키 스위치라는 것을 새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한 3% 정도, 전체 수수료의 3% 정도를 이제 이거 사서 소각하자. 그러면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LP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코인을 여기에 맡겨놨으니까 그 수수료를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유니스왑 산 사람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키 스위치라는 게 생기면서 그나마 조금씩은 코인이 소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하이퍼 리퀴드에 비길 바는 안 된다. 에이브는 이런 피 스위치 자체도 없어요. 한 15% 정도를 이제 다오 트레저리로 귀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좋은 데 쓴다고는 하는데 유니스왑보다도 조금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더들의 중독성은 하이퍼리퀴드가 짱이죠. 유니스왑은 현물이기 때문에요. 강세장이어야 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에이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퍼리퀴드는 롱숏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변동성만 있으면 트레이더들이 몰려서 숏으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돈을 잘 벌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고요. 대신에 유니스왑은 핵심 리스크가 매출은 엄청 큰데 토큰 가격까지 연결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좀 안고 있고, 에이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하이퍼리퀴드는 이제 신생 코인이다 보니까 언락이 계속 된다. 근데 여기에 대규모 언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냥 매월 조금씩 언락이 매월 조금씩 된다. 근데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아까 바이백 소각을 꾸준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월 풀리는 걸 바이백으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유니스왑이랑 에이브는 언락 리스크는 좀 다른 데보단 적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역할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RWA 시장의 성장, 주식 토크나 채권 토크나 이런 게 나가면서 디파이 쪽은 덩달아 커지겠죠. 물론 규제 리스크도 같이 안고는 있지만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것도 관건이고요. 가격에 대한 경쟁력, 바이백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주주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맞아 떨어질수록 잘 나간다. 근데 지금 이 세 개 코인들은 그래도 매출이 꽤나 나오고 그래도 많이 알려진 소각을 하려고도 가격 경쟁력을 올리려고도 노력을 하는 코인들이니까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또 하나의 테마가 있죠. 역시 하락 중에도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긴 한데요. 이 테마도 참 떨어질 때 귀신같이 좀비처럼 올라오는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등할 때는 다른 애들보다 더 높게 튀는 두 번째 테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입니다. AI.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지금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을 차단했는데 요게 탈중앙화의 AI에 대한 수요를 키워서 결국은 빅텐서 같은 탈중앙화 AI가 뭐 그 6월 12일자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국적자들에게는 뭐 미토스다 이런 거 쓰지 마, 엔트로피 거 쓰지 마 했거든요. 그렇지만 빅텐서는 이 발표 이후로 오히려 뭐 12시간 만에 30%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 AI가 대세는 맞구나. 왜냐하면 AI 테마는 지금 열심히 지금까지 키워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도 올라가고 지금 규제를 해도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탈중앙화 수요가 늘어나겠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석유라든지 뭐 핵이라든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만 잘해야 되고요. 남들이 하면 뭔가 제재를 하고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런 뭐 잊을만 하면 이 규제 얘기가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키워드 오르고 규제도 오른다면 이건 대세는 맞긴 맞구나. 참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런 탈중앙의 AI에 대한 규제가 자꾸 나올 경우에 수혜 코인들을 제가 잠깐 조사를 했는데요. 다 아시는 겁니다. 비텐서라고 해서 탈중앙화 머신러닝 마켓플레이스다. 이것도 비트코인과 똑같이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AI 계의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핵심 파트너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라면서 떠나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최근에도 그레이스케일이 AI 펀드 내에서 비중을요. 31%도 높았는데 무려 43%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 ETF도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기관 수요가 꾸준하다. 빗댄서도 떨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올라와 있고 떨어졌는데 또 올라와 있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막 많이 올라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월드코인인데요. 뭐 신원 인증 다 뭐 안구 홍채로 신원 인증을 하는 코인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만 제 뭐 의견이긴 하지만 추가를 해본다면 이 친구들은 엔트로픽에 대한 IPO라든지 뭐 최근엔 규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규제 때문에 오히려 또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엔트로픽을 규제한다는 건 오픈 AI 경쟁사에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픈 AI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 엔트로픽을 세웠으니까 경쟁자인데 엔트로픽을 뭔가 막는다? 오픈 AI에게는 특히 월드코인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월드코인은. 그리고 패치 AI나 뭐 렌더나 아카시나 니어나 다 탈중앙화 AI 에이전트, 탈중앙화 뭐 컴퓨팅 자원을 뭐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코인들이 뭔가 잊을만 하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고 또 떨어진 것 같은데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AI는요, 메가 트렌드임은 확실하지만 거품이 터진 후에 청구서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직 거품이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청구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본 디파이랑 AI 쪽을요, 그래도 좀 알고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디파이는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막 한 방에 팍 튀어오르진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뭔가 매출도 발생하고 기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가치주인데 AI 코인은 성장주, 뭔가 빅테크에 가깝습니다. 기대감은 엄청난데 뭔가 아직 보여준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특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디파이는 현재 매출 매우 높음, AI 코인은 낮음, 그죠. 매출이 막 엄청나다는 코인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AI 쪽에서는. 기관들의 관심은 둘 다 높긴 합니다. 대세 트렌드긴 하죠. 근데 변동성이 디파이는 중간인데 AI는 매우 큼. 실패 확률이 디파이는 낮음. 실제로 오래된 코인들이 디파이, 아까 뭐 A보다 유니스왑이다 다 오래됐거든요. 근데 AI 코인은 실패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 대박 가능성이 디파이는 높지만 AI는 매우 높음. 그러니까 변동성도 매우 높고 대박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특징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장기 생존성은 가능성은 디파이는 높은데 AI는 너무 많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코인을 특히 코인 저는 주식도 뭐 비슷할 거라 생각은 드는데 AI 특히 코인은 성장성이나 서사, 내러티브는 최고입니다. 뭐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열풍이 이어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전량을 매도하는 게 필수다. 이게 끝까지 막 다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청구서를 받아들이기 전에 팔아야지. 너 잘 벌고 있어?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익은 얼마야? 이걸 따지기 시작할 때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디파이나 AI 코인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나만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얘기 드린 거지, 이거 사세요, 뭐 마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만의 전략을 좀 오랜만에 또 공유를 한번 드려보면, 일단 예전부터 소개를 해드린 게 저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있으면 사야겠죠. 그리고 현금이 있어야 오래 뛸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아무튼 나 혼자만 폭등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면 좀 고민을 하겠는데 AI 뭐 예를 들어 뭐 코인들이 다른 친구들은 잠잠하거나 떨어지는데 나 혼자 막 폭발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일부를 좀 덜어낸다. 이런 전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면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이 3대 상장을 할 때는 저는 일부를 팔거든요. 최근에 바빌론이라는 코인이 비트코인 스테이킹 해주는 코인이었잖아요.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코인인데 저는 업비트 상장할 때 그냥 미련 없이 다 팔았습니다. 이런 걸 할 때도 뭔가 비트코인이나 원화를 좀 확보를 해둘 수가 있겠죠. 또는 어, 해지 자산들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려서 최근에 뭘 했는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해지 자산들도 떨어질 때 꾸준히 사면요. 이게 굉장히 든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떨어질 때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요. 이 친구도 물론 다른 친구들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많이 올라갈 때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한 방을 노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지 자산들을 떨어질 때 모았던 거를 이제 적당할 때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코인은 한 30% 떨어졌는데 해지 자산은 한 5% 떨어졌다. 그럼 팔아서 이 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디파이 쪽은 제가 좀 그 매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뭔가를 덜어내고 하면서 디파이 쪽에 한 개에서 두 개 종목은 앞으로 추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AI든 디파이든 뭐 왕창 사가지고 올인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4대 천왕의 한 10분의 1, 뭐 적게는 20분의 1 정도를 좀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저만의 계획인데 정답은 아니니까 본인들만의 이런 계획을 좀 전략을 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 볼 텐데요. 결국 실력은 여기에서 코인으로 적용을 해보면 투자로 치면 실력은 수익과 생존이겠죠. 생존을 해야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저는 버틴 시간의 총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결심했었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분명히 상승기에는 빛을 볼 테고요. 평생 내 자산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세가 오기 전에 나만의 원칙과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